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제5강 시간으로서 45번 문제부터 55번 문제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지금부터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겁니다. 자, 틀린 걸 구하라고 그러고 항상 1, 2, 3, 4, 5 왼쪽 편에 OX 표시를 하면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1.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본원적으로 지닌 물리적 특성으로서 선천적, 원천적, 본질적, 근본적, 불변적인 특성을 가진다. 맞습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서는 인문적 특성은 좀 가변적이지만 그 자연적 특성은 불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는 부동성, 그렇죠. 움직이지 않죠. 영속성, 오래가죠. 부중성, 생산할 수 없죠. 개별성 다 다르죠. 인접성, 옆에 있는 부동산과 인접해 있죠. 이거 맞습니다. 자연적 특성. 3번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때문에, 자, 자연적 특성, 특히 부동성과 부중성 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과 동산은 법률상, 그렇죠. 하나는 등기하고 하나는 등기가 안 되고, 자, 금융상 하나는 부동산은 저당을 설정할 수 있고 동산은 저당이 설정이 된다 안 되죠. 제도에서 차이가 있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부동산은 경제적 원칙이 정의하기 어려우므로, 그렇죠. 공급이, 자, 수요 공급에 있어서 공급 곡선이 거의 서 있습니다. 물론 장기에 걸쳐서는 조금씩 늘 수도 있겠지만 용도적인 공급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토지의 자연적 특성상 공급 자체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개입의 비중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이 경제적 원칙은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화는 공급,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고, 수요는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이 원칙에 의해서 가격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부동산은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5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 때문에 토지와 정착물에 대해서는 불변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토지는 극복할 수 없어. 그렇지만 정착물은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착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틀렸네? 5번이 틀렸네? 다 동그라미고 X.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45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46번. 부동산의 특성과, 자, 부동산 특성의 현상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단답형 문제는 극히 이례적으로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과목이든 10%도 안 돼, 한 5%에서 10% 나오기 때문에 항상 OX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부동성,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국지적 시장, 전체적 시장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시장을 형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개별성, 다 달라. 그래서 부동산 가치 추계를 어렵게 합니다. 모든 부동산들이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측하여 계산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내구성, 오래 갑니다. 내고, 인내할래, 오래 있고, 오랫동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고 시장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아무리 부동산은 오래됐다 하더라도 시장에 물건으로서의 상품의 효과를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중성, 증가할 수 없어요. 증가가 안 되니까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됩니다. 조방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집약적인 게 집약. 집약과 조방은 간단합니다. 토지가 있으면 자본과 노동이 많이 투자될수록 이건 집약이에요. 집약. 즉 고층화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의 투자가 안 돼. 농경지 이용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도 거의 없고 그러면 조방적이 되는 겁니다. 자, 틀렸고요. 고가성, 비싸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진출입, 즉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고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진입하거나 출입하는 게. 이건 맞는 얘기예요. 다 오고 하나 X 틀린 거 고르니까 4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야, 역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부증성으로 비생산성, 토지 이용이 점점 집약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항상 문장을 읽을 때 끝에 있다 없다 반드시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없다라고 하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꼭 끝 문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지문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영속성이 있으므로 장기 투자 오래 간다는 얘기요. 자본이득, 소득이득. 소득이득은 임대소득을 생각하면 될 것이고 자본이득은 주로
양도소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 그러니까 자본이득은 뭐냐면 자본 자체의 이 자산의 증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이 1억인데 이게 1년에 2억이 됐다면 1억의 차액만큼 자본이득을 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토지도 내가 토지를 처음에 할 때 1억에 샀는데 1년에 2억이 됐어요. 그러면 가치가 1억이 증가했기 때문에 1억의 자본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자, 맞고요. 3번. 희소성의 차이로. 자, 그러면 갖고 있는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도심일수록 갖기가 어렵고 외곽일수록 싸니까 토지를 보유하기 쉽죠. 그러니까 도시 중심의 토지는 도시 교외입니다. 밖에 있는 토지보다 임대료가 비싸죠.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맞고요. 4번. 개별성이 있어. 토지는 다 다르다는 얘기요. 부동산 상품과는 완전한 대체가 잘 어렵다. 성립한다? 완전한 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왜? 다 다르니까. 개별성이니까. 4번 틀렸고요. 5번.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항상 가장 최선, 합리적, 합법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이용, 최유효 이용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 온데 하나 X 틀린 걸 고르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4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 토지의 부동성, 지지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합니다. 설명적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 지리적 위치의 부동산으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현상으로서는 현상의 위치는 불변적이다. 부동산 현상으로서의 위치 가변적이죠. 왜냐하면 현상으로서의 위치는 상대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도심지가 발전을 하다가 쇠퇴하게 되면 그 위치는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가 아니라 나쁜 위치가 되는 거예요. 가변적이어야 되는데 위치는 부동성으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거. 여기까지는 사실이지만 뒤에 부동산 현상으로서의 위치는 가변적이다가 맞습니다. 근데 불변적이니까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실전에서는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러면 1번 딱 고르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확실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지역별 부분 시장과 불안정 경제 시장이 되게 한다. 그렇죠? 부동성 때문에 추상적이기도 하고 구체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부분 시장, 즉 부동산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시장이 따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고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 경쟁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학문적으로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실제 시장은 다 불안정 경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고요. 3번.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을 국지화, 부분화시킨다는 얘기. 임자가 직접 가야 된다는 얘기고. 자, 고정성 때문에. 4.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근거가 돼요. 즉, 동산은 떠돌아다니지만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공시 방법으로 등기를 왜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한다. 맞습니다. 5번. 위치 가치가 파생되면 위치에 따라서 가치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수입이 생기는 얘기고 부동산 공법의 제한을 받게 되고 왜? 개발을 자꾸 하게 되니까 개발을 못하게 부동산 공법에는 어떤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내 토지가 있고 주택이 이렇게 있다면 주택 가격이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쳐서 6억 원이 넘어가면 뭐 냅니까? 그건 예전에 종합부동산세 내잖아요.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치가 파생됐으니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5억밖에 안 되면 그때는 과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생이 되면 즉 가치가 올라가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온데 하나만 X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9번입니다. 49번. 부동산의 자연 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맞죠? 정확한 부증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그쵸? 한정이 있죠?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킨다. 맞습니다. 3번.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이다. 예가 아니죠. 매립이나 산지 개간이라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절대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용도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토지의 절대량 증가는 아니고 용도가 전환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증성의 예는 아닙니다. X. 4번.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맞습니다. 5번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시킨다. 맞습니다. 부족하니까요.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4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증성에서 파생되는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라고 그러는구나. 부증성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물리적인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부증성.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렇죠. 농지를 택지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건 용도가 바뀌어서 공급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 공급의 독점자가 된다. 이 문장 자체는 맞아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 공급의 독점자가 된다. 그러나 부증성 때문에 독점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개별 토지가 다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즉 개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 부증성에서 파생하는 게 아니라 개별성 때문에 파생하는 게 때문에 틀렸어요. 문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부증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완전 수직으로 만들게 된다. 그렇죠. 부증성 때문에 수직이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4번. 지가 상승 등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면 토지 공개념 도입에 요청된다. 이것도 맞고요. 5번. 재생산에 의한 수급 조절 어렵고 부동산 감정평가제도, 공시지가제도 등이 필요하게 된다. 맞습니다. 다 맞고 하나가 틀렸어요. 2번이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51번 문제입니다. 51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영속성에 대한 설명이다. 영속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영속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부동산이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소모나 말멸되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맞죠? 이게 영속성이 영속적으로 가는 거. 두 번째,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인 재생산 이론. 자, 토지는 영속적으로 하니까 재생산 이론이 필요 없죠. 늘 있으니까. 물리적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없죠. 맞는 얘기 했습니다. 3번, 토지의 경제적 상각률은 0이 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각률이라는 거예요. 상각. 가치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0이 되는 건 영속성에 의해서 토지의 가치가 줄지 않게 되는데 그거는 경제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 왜? 토지는 늘 그대로 있으니까 물리적으로는 상각률이 0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상각률은 감소할 수 있죠. 왜? 예를 들어서 그 해당 토지 주변에 개발이 돼갖고 큰 빌딩이나 아니 개발 공공기관이 들어왔다. 그 공공기관 이전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경제적 상각률은 0이 아니라 그 경제적 상각률이 감소하는 비율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상각률이 0이 되게 하는 근거는 영속성이 맞지만 경제적 상각률은 대단히 없습니다. X. 4번. 토지의 소유 이익, 즉 토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토지의 자산 가치가 증가했어요. 자본이익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용이익이 있다면 이 이용이익,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즉, 내 토지에 대해서 소유이익을 가짐으로 인해서 저당을 설정해서 저당 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이용이익, 즉 임대해서 임대료도 챙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5번 토지의 수익 등의 유용성을 영속적으로 만들어 수익 방식의 근거를 재, 즉 수익, 어떠한 이익에 의해서 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수익 환원 방법에 의해서 직접법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감정평가 맨 뒷부분에 있죠. 그거를 아시면 이 문제는 쉽고 모르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 온데 하나 X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5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개별성에서 파생되는 특성 중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개별성. 개별성 개념만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니다. 개별적인 거.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만들어. 다 개별적으로 있으니까 동일한 물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일묘일가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 하나의 가격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A 승용차라면 다 전국 가격이 똑같습니다. 코카콜라라면 전국 어딜 가나 코카콜라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어느 건설회사에 A 아파트가 있다면 이 서울에 있는 A 아파트하고 부산에 있는 A 아파트는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묘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못하게 한다. 개별성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답이 1번이네. 옳은 거 고르니까. 그러나 밑에 거 마저 보면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된다.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 거는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거, 개별성이 아니라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거하고 인접성 옆에 붙어 있어요. 자, 개별 분석, 부동성. 이 지역 분석은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그렇고,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국지화시키는 지역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국지화시키는 거는 바로 부동성 때문에 같습니다. 부동성. 자, 그리고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의 논리적 근거는 그 주변에 있는 인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접성. 인접하고 있는 개발된 거에 의해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발생했으니까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된다. 5번 용도면에서 대체 가능성의 근거가 된다. 용도면에서의 대체 가능성 역시 인접성입니다. 인접성. 이 인접성 때문에 그런 거지 이 개별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은 다 틀려요. 1번만 맞으니까 옳은 것은 5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번 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공급한 경우 이는 용도적 공급으로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아니므로 부증성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죠. 갯벌이 땅 된 거예요. 그러면 갯벌에서 토지로 된 거지 용도적 공급일 뿐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공급은 아니므로 부증성 그대로 적용된다. 맞습니다. 2번 홍수에 의해서 토지가 유실되는 경우 그래도 토지 주인은 그대로 그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있는 토지의 그 흙이 유실된 거지 토지 자체가 유실되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적용된다. 맞고요. 개발이익 환수의 논리 입장은 근거는 인접성이다. 맞습니다. 4.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고 가해되고 정보활동으로 만드는 건 부동성, 고정성 때문입니다. 자, 5. 토지를 여러 용도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에 근거하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연적 특성이잖아요. 이거 용도의 다양성은 무슨 특성? 인간이 부여한 거예요. 이걸 인문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사람 인자 써서. 이건 자연적, 자연 상태 그대로의 특성이고 자, 5번은 문장은 맞지만 자연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인문적 특성 설명한 거니까 틀린 게 된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문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질문의 내용하고 다른 걸 답을 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자, 54번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와 관련한 특성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을 구하시오. 자,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자연 자체로서의 부동산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부동성이라는 것은 지리적 위치의 부동성 역시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도 자연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 부동산 인간이 그 토지를 이렇게 구분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질이고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큰 본질적 가치와 관련될 때는 부증성입니다. 부증성, 증가하지 않는 성질. 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영속성, 공간, 영원히 있잖아요. 그 공간을 지키고 환경, 주변 환경, 인접성입니다. 자, 위치,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성질하고 그 위치에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또 하나 주변에 있는 인접성에 의해서 지역으로서도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영속성이 일단 나와야 돼요. 그리고 증가하지 않으니까 자산의 가치가 있는 부증성. 자, 이건 다 맞고 1번만 틀렸으니까 1번이 됩니다. 틀린 것은. 자, 55번 다음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을 설명할 것이다. 거리가 먼 것은 자, 틀린 것을 구하는 겁니다. 1.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맞고요. 토지의 개별성 때문에 자, 개별성 때문에 표준지 선정이 어렵죠. 뭘 표준으로 할지 참 난감한 겁니다. 또한 수익이나 가격 역시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역시 맞습니다. 자, 공기나 태양광선, 햇빛을 내는 태양광선 무한하죠. 그러니까 소유욕이 생기지 않지만 토지는 유한함으로 소유욕이 발생되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는 소유욕이 안 생겨요. 왜? 굳이 갖지 않아도 제공되니까. 4번 간척을 해서 해면을 바다면 또는 그 간척지, 그 간석, 갯벌을 생각하면 됩니다. 육지로 만드는 것은 토지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자, 이거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용도적 공급. 부증성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도적 공급일 뿐 물리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증성 이론은 적용됩니다. 근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5번
부동성은 움직이잖아요. 지리적 위치의 부동성을 말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 지역화되고 분문화, 원하는 분문으로 전체적으로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맞는 질문입니다. 다 오고 하나 X, 거리가 먼 것은 5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학교론 실전 문제풀이 5강으로서 45번부터 55번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항상 OX 이 식으로 지문의 왼쪽 편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절대로 실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틀린 것은 또는 맞는 것은 할 때 틀린 것 맞는 걸 거꾸로 고르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만 X, O 표시를 하게 되면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